아니 닌텐도 스위치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만든 콘솔 게임기인데 왜 굳이 TV에 연결해야 돼? 안녕하세요, 파카TV의 파카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올해 초에 모동숲이 나오면서 엄청나게 대란이 있었던 닌텐도 스위치죠. 요즘은 그래도 물량이 좀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마트에 가보니까 동디션도 그냥 매대에 올려져 있는데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닌텐도 스위치를 조금은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의 서드파티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보이지는 않지만 스크랭코사의 미니 독입니다. 이 제품의 정식 명칭은 스커랭코의 점프게이트 독인데요. 대부분 이러한 제품들이 미니독이라고 많이 불리고 있어서 저도 이번 영상에서는 미니독이라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품을 한 3개월 정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포장을 했고요. 이 박스를 열어보면 제품의 규격이 박스 안에 간단하게 적혀 있고요. 이걸 열어보면 스크랭코 마크가 그려져 있는 봉투 안에 제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이거 말고는 박스에 별게 이거 설명서가 있었네. 저는 해외 직구로 사서 그런지 영문판으로 설명서가 되어 있네요. 설명서는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뭐 따로 필요 없을 거고요. 독이라는 제품은 닌텐도 스위치를 TV나 모니터에 연결을 해서 영상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기기인데요. 사실 닌텐도 스위치를 사면은 기본 구성품에 독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 더 사는 이유는 정품독이 쓸데없이 정말로 크다는 건데요. 그래서 나란히 놓고 비교를 하면 크죠? 측면도 봐도 일단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확실히 들고 다니기에는 미니독이 편하긴 편합니다.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아니 닌텐도 스위치는 이렇게 휴대용으로 만든 콘솔 게임기인데 왜 굳이 TV에 연결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게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 친구들이 놀러 오거나 혹은 다 같이 여행을 갔을 때 게임을 같이 하고 싶은데 TV에 연결을 안 하면은 좀 같이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기 위해서 독을 들고 다니는데 얘를 들고 다니면 좀 크죠? 여기가 메인 부품이고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되는 젠더 부분을 빼면은 그냥 플라스틱 덩어리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크게 만들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얘는 이제 확실히 작으니까 들고 다니기가 편하겠죠? 우선 제품 상단에 보시면은 스커랭코 마크가 크게 박혀 있고 여기에는 USB-C 타입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램프와 전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USB-C 타입 젠더, 그리고 영상을 송출해야 되는 HDMI 케이블 단자, 그 옆에는 USB 3.0A 타입 포트가 2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측면에는 별다른 특징은 없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점프 게이트라고 적혀 있고 여기 홈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이 제품이 제품 하나가 아니라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손톱으로 이렇게 빼시면은 분리가 됩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분리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꽂아둘 거고요. 이게 다예요. 솔직히 이 제품은 그렇게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조금의 특징이 있긴 있어요. 우선 이 제품을 사용하시려면 닌텐도 스위치의 정품 충전기를 C타입 포트에 연결을 하시고요. HDMI 케이블을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닌텐도 스위치 본체를 그대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닌텐도 스위치 후면을 보시면은 여기 홈이 있어요. 이 홈이랑 여기 맞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전원 케이블과 HDMI 케이블을 연결을 하고 닌텐도 스위치를 꽂으면 바로 TV로 송출이 됩니다. 그런데 닌텐도 스위치 정품 독에 연결했을 때에는 이게 독이 높기 때문에 지탱을 해준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지탱을 해준다는 느낌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스커랭코 마크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올라오게 돼요. 그렇게 하면 여기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도 누르지 않은 것보다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요. 또한 여기에 홈이 생기는데 이 홈은 환풍 기능을 하게 됩니다. 닌텐도 스위치도 노트북처럼 이 환풍 팬이 돌아가는데요. 닌텐도 스위치는 이쪽으로 공기를 흡입해서 이쪽으로 바람이 빠져나오는 원리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독이 연결을 하면 여기에 홈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그대로 통과를 해서 냉각팬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정품독을 쓰게 되면 좀 막혀있기 때문에 발열 걱정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는데 이 제품은 발열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아래쪽에 보시면은 점프 게이트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도 여기 홈이 있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손톱으로 들면 이렇게 들립니다. 얘의 기능은 딱히 없어요. 높게 세워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게 왜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러한 거치 기능보다
요 밑에 있는 스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스위치를 자세히 보시면은 위쪽에 without case, 아래쪽에는 with case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위쪽으로 밀어서 without case로 위치를 하게 되면 여기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케이스 없이 꽂았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거치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숙이 스위치를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케이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케이스를 만약에 씌우게 되면 닌텐도 스위치 자체의 두께가 조금 두꺼워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without case인 상태에서 꽂게 되면 이 케이스의 두께만큼 접촉이 안 되기 때문에 TV로 송출이 안 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밀어서 with case로 선택을 해주시면 케이스를 씌운 상태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두 제품을 분리를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분리를 하고 나면 얘가 사실은 메인 칩이에요. 얘가 없더라도 얘만으로도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메인 부품에는 코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코어를 닌텐도 스위치에 바로 연결을 해서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이 상태로도 TV에 연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화면 보호를 위해서 보통 이렇게 스위치를 놔두시겠죠? 그런데 닌텐도 스위치를 이렇게 바닥에 놔두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발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건 그렇게 추천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굳이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냐? 사실 이렇게 분리를 하면 옆쪽에 USB-C 타입과 HDMI, USB-A 타입의 젠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래쪽에 마이크로 SD와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USB-C 타입 포트는 최대 100W까지 충전을 지원을 해요. 즉 20V에 5A까지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출시된 맥북 프로 라인업 중에 가장 높은 등급인 맥북 프로 16인치가 96W짜리 충전기로 충전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얘가 100W까지 충전을 지원하기 때문에 USB-C 타입 포트밖에 없는 맥북 라인업에 충전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니터로의 송출 그리고 USB-A 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젠더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USB-C 타입 포트밖에 없는 맥북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 코어가 닌텐도 스위치도 지원할 뿐만 아니라 맥북의 충전과 다양한 포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석이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일석이조로 사용하기 위해서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하고 이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맥북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장점을 살펴본다면 정말로 괜찮은 제품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 제품을 사용해 보면서 조금 불편한 점도 있었는데요. 우선은 얘가 마감이 그렇게 훌륭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품을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살짝만 건드리면 조금의 유격 현상이 있죠. 소리도 엄청나게 정교하게 만들었다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약간 플라스틱이 긁히는 듯한 소리도 들리고요. 아까 눌렀을 때 여기 정중앙을 눌렀었는데 만약에 측면을 누르거나 하면 제대로 닫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측면을 누르다 보면 한 번씩 이런 식으로 씹혀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판의 마감이 좀 아쉬웠고요. 그리고 케이스 유무에 따라서 젠더의 높낮이를 높일 수 있는 이 스위치도 한쪽만 당기면 한쪽만 움직입니다. 이게 한쪽만 움직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행이 맞춰져 버리는 거예요. 젠더가 기울동하게 되면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반대쪽도 똑같은 위치에 위치시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 거면 그냥 한쪽을 당기면 다른 한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굳이 제가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두 번의 일을 해야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상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아무래도 앞부분이 비어있다 보니까 닌텐도 스위치를 튼튼하게 잡아준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그래서 닌텐도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했을 때 덜렁거리죠? 멀리 둔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실수로 줄을 살짝 건드리거나 해서 닌텐도 스위치가 엎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조금 존재할 것 같아요. 이 제품의 가격은 스커렌코 코리아에서는 6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요. 스커렌코 해외 사이트에서는 이 세트로 원가는 49달러인데 현재 세일을 해서 39달러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일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어서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매를 하신다면 하나로 했을 때에도 5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저와 같이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신다면 개인 통관 번호가 필요합니다. 구매를 누르고 나면 하루 정도 뒤에 스커렌코에서 영어로 메일이 올 거예요. 메일 내용을 읽어보시면 한국으로 보내는 제품에 한해서는 개인 통관 번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 통관 번호를 공유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10일 정도 되는 배송 기간을 기다리기 어렵다
혹은 영어 울렁증이 있어서 영어를 도저히 못하겠다 하신다면 국내 사이트에서 안전하게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오랜 기간을 기다리더라도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시겠다 하지만 영어에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번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